한일 관계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늘 과거 얘기만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의 해답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국과 일본, 과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십 년 동안 늘 과거에서 찾아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제안합니다.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기존의 역사적 관점, 그 자체에 아주 강한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일본의 과거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이걸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악에서 비롯된 침략,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건 일본 민족 전체의 증오심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내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요,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로 질문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냉정한 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하면 결국 짓밟히게 된다.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약하다는 것 자체가 침략을 불러온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책임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보통은 저쪽이 나빴다, 이렇게 외부의 침략자를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논리는 화살을 우리 내부로 돌립니다. 침략을 당한 건 물론 억울하지만 왜 우리는 그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는가? 이 약함의 문제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는 정말 도발적인 주장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주장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는 두 세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한쪽은 말 그대로 폭력과 억압, 그 고통을 온몸으로 직접 겪으신 우리 조상세대.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사건들을 직접 겪지는 않은 바로 우리 세대. 이 둘은 다르다는 거죠. 피해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이지 우리가 아니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주장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거 때문에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규정하는 것, 즉 피해의식을 갖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주장은 이렇게 피해의식에 갇혀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세대를 우리 것이 아닌 과거에 묶어둔다는 거죠. 그럼 만약 우리 세대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과거의 감정에 매달려서 과거를 계속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신지식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물려받은 편견 없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생각들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복수가 아니라 지혜로 미래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일 관계라는 이 복잡한 문제는 우리 세대 앞에 놓인 하나의 거대한 시험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우리 세대가 과연 미래를 이끌어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이 자료는 말합니다. 바로 과거의 적을 미래의 파트너, 즉 동반자로 바라보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주장의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 이상 미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겁니다.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재정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한일 관대라는 매듭을 푸는 것이 곧 한국의 세계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나라를 세계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미래 번영은 고립이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력에 달려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도발적인 주장들은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미워하면서 과연 인류 전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